네, 스님 사무사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해서 생활하기가 곤란합니다. 잡념과 집착의 마음이 자꾸 떠올라 다른 사람의 말도 제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평정심을 갖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평정심을 지니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정말 그 성현도 평정심을 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늘 유지할 수 있다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성현의 마음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지도의 마음, 평정심을 늘 유지한다는 건 정말 대각을 이룬 성자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를 못하다 보니까 질문하셨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이 흔들리는 감정, 흔들리는 이 마음, 흔들리는 이 내 행에 대해서 조금 알아차리고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내가 이 평정심을 최대한 빨리 바로잡고 안정을 취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알아차림이에요. 내 감정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내 감정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 스스로 내 감정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내가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많이 화를 내고 있구나. 또는 내가 지금 많이 우울해하고 있구나. 또는 많이 지금 어떤 감정에 집착을 하고 있구나. 내가 흔들리는 감정에 빠져 있는 걸 얼렁 알아차리는 노력이 1차적으로 안정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감정 하나에 집착을 해가지고 큰 사고를 치는 분도 많아요. 이 감정 하나가 최고인 줄 알고, 난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이 감정에 빠져가지고 큰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고, 작은 말싸움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말싸움으로 멱살을 잡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주먹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밥상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이게 사실은 작은 감정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내게 아니고 이 감정은 일어나는 바람과 같다. 그리고 금방 바람처럼 사라지면 아무것도 흔적이 없다. 바람처럼 일어나는 이 감정일 뿐이다. 이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첫째, 이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감정이 일어날 때 이 사건과 사연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분노하고 흥분해가지고 일을 벌릴 정도로 큰 사건인지 큰 사연인지 아니면 별게 아닌 사연인지를 냉철하게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친구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확 감정이 일어나. 근데 이때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게 큰 사건인가? 내가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화가 날 일인가? 내가 정말 뒤집어 엎을 정도로 화가 날 일인가를 얼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연의 중요도를 내가 딱 분별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알아차림이고, 세 번째 알아차림은 내 입장으로 항상 사람들은 감정이 나고 내 입장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열도 받고 내 입장으로 모든 걸 분별하다 보니까 분노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상대 입장을 내가 한 번만 돌아보고 역지사지 마음을 가지면 감정이 반으로 줄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데 나는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근데 저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저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왜 저 말을 했을까?
남편이 나를 화를 나게 했는데 듣는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남편은 왜 저 말을 했을까?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또 나한테 왜 감정 지르는 말을 했을까? 응?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분노가 생겼을까? 이렇게 역지사지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다가도 막 말다툼할 때가 있죠. 그때 왜 말다툼을 하냐면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저 보세요. 친구랑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싸웠어. 말다툼을 했어. 근데 상대는 상대 입장으로 지금 막 나에게 설명하고 있고 나는 내 입장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의견이 안 맞으면 충돌이 일어나고 의견이 안 맞으면 화가 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썩 나는 겁니다. 정말. 근데 내가 이제 막 감정이 나고 썩이 날 때 내 입장으로만 모든 말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일어나는 감정이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모든 사연들은 다 입장 차이로 화가 나고 입장 차이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입장 차이로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전부 자기 입장으로 설명하고 있고 자기 입장으로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고 자기 입장으로 화를 내는 거거든. 이 세 가지 분별법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면 최대한 감정을 다스려 나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감정 동요가 심한 분이 있고 선천적으로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선천적으로 내가 흥분을 잘하는 성격인지 알아차림도 필요해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흥분을 잘하거나 이렇게 감정 동요가 많이 일어나는 걸 느끼면 정말 많은 마음 공부, 많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 다스리는 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린다는 게 가장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내가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알아차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훈련은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야 달라지지 한 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펜글씨든 붓글씨든 잘 쓰려면 얼마나 연습 많이 해야 되는지 알죠? 자, 여러분에게 제가 붓글씨 쓰는 법을 한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가르쳐 줘요.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그대로 써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삐뚤삐뚤하고 벌써 그 글씨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나중에는 잘 쓰게 되죠. 바로 이 마음 질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연습해야 글을 잘 쓰는 것처럼 이 마음 공부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반복적으로 알아차리고 반복적으로 깨우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법문도 듣고 반복적으로 반추하고 반복적으로 반성도 하고 참회도 하고 이런 노력이 계속 훈련처럼 이루어질 때 내 어떤 감정도 좀 다스릴 수 있고 마음 질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 공부는 밥 먹듯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정말 하루에 물을 마시듯 밥을 먹듯 늘 알아차리는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가 좀 높아서 자꾸 내가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